야,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75페이지 법률의 해석 봐요. 자, 먼저 해석이 뭘까요? 해석 뜻. 교재 한번 읽어봐요. 바로 1번. 법률행위는 그 무슨 해석이다? 그렇죠. 예. 법률행위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해석한다는 것은 곧 의사표시 해석으로 기착이 되고, 그럼 법률행위는 계약이고 의사표시는 청락, 성락이잖아. 청락, 성락 의미를 새기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 봐요. 갑이라는 표의자가 을이라는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는 96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표시를 690을 한 거야. 이 표시와 의사가 다르잖아. 의사가 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대부분은 여러분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뭐라고? 규범이야. 그럼 상대방은 뭐 가지고 따져? 표시 690에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란 뜻은 여기 똑같은 거예요. 표시행위 객관적. 자 봐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확히 확정하는 게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 해석은 나중에 확정이 어디서 배웠다? 여기 있네. 확가적사에서. 확정은 특정이야.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아까 목적이 네 가지가 있잖아. 확가적사 중에서 뭐와 연관된다? 확정과 관계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확정이란 것은 언제까지 해야 돼? 성립시는 필요 없고 어디까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 있어도 확정됐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수강생이 우리 학원에 왔어요. 자,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제가 공인중개사 할지 손해평가사 할지 모르겠대. 수강료는 같으니까 이를 수강 계약을 해. 성립 당시에 확정을 안 시켰어. 제가 개강할 때까지 고민하고 개강하는 날 가서 선택할게요 라고 계약했다. 확정을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면 돼? 개강할 때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어떤 거야? 확정이 언제 돼? 집이 지어져야 되잖아. 그 전에 분양받잖아. 똑같은 논리야. 그러니까 분양회사는 뭐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팜플렛 주고 자 하잖아. 근데 나중에 가보면 개판이다. 맞잖아. 그 모델하우스에도 안 돼 있으면 그 담보 책임져야 돼. 분양회사가. 그게 담보 책임이야. 매도인의 담보 책임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정이란 것은 그런 의미야. 성립 당시는 안 돼도 돼. 기준만 정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까 주택 공인중개사 할지 손해평가사 할지 제가 그때까지 고민해서 똑같으니까 선택하겠다.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회사가 이렇게 지주겠다. 그래서 이런 분양받으려면 꼭 뭐가 있어요? 카탈로그가 다 가져 있어야 돼. 분양하고 나서 가서 따져야 돼. 방문하는 날이 이런 게 있잖아. 그거 가서 따져야 돼. 그래야 하나라도 더 해준다. 울러야 준다. 젖을 기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 빵도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해석은 대부분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뭐 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규범적 해석이 대부분이라면 자연적 해석이 별표입니다. 예외야. 그리고 보충적 해석은 제3자 간극이 있을 때 필요 없어요. 그럼 결론은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온다? 자연적. 자,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놈이 960인데 표시를 690 해가지고 상대방이 690이라 생각하고 계약했다면 690의 계약성이 많은 거지. 어선에서 규범적 해석, 여기 답이야. 이제 반대로 봐요. 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았다. 그래서 960에 성립한다면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960인데 표시를 690 해가지고 여러분은 뭐라고 받아들여?
690입니다. 라고 하면 규범적 해석이고. 여러분, 나 여사를 하는 거야. 왜? 어제 어떤 놈이 959만원 줘도 안 파는 거야. 내가,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내가 비록 690으로 표시해도, 아, 저 친구는 의사가 얼마라고? 960을 여러분이 만일에 알았다면, 그런 지문이 나오겠지? 진이가 의사입니다. 그럼 어디에 성립해? 표시가 아니고, 의사대로. 그게 뭐다? 자연적. 그래서 칠판. 자연적 해석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표시 무효의 원칙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도 자연적하고, 그 다음에 표시 무효의 원칙. 상대방이 진을 알았다. 하나 더, 상대방이 신의칙 위반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의사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글자를 조심해야 돼. 자, 여러분 이제 요 의사는 진위는 적어봐요. 요 의사 진위는 이거를 줄여서 의사를 했는데 내심의 효과사입니다. 뭐라고? 요 의사는 내심의 효과사야. 뭐라고? 내심. 마음속에 있는 효과사. 그럼 적히시는 분은 75페이지 마지막 줄 거 봐. 내심적 효과사 찾았어요? 그게 의사고. 그럼 7번 봐요. 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될 의사. 요걸 뭐라 부른가 하면, 저 교재 7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사 줄 거. 그거는 표시상 효과사입니다. 표시상 효과사는 표시입니다. 표시. 나중에 질문한다. 지금은 몰라서 질문도 안 해. 우리가 의사라 하면 앞에 뭐가 숨어 있다? 내심, 마음속에서 의욕하는 효과사가 의사고, 그냥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는 뭐다? 표시상의 효과사. 그거는 의사가 들어가도 그건 뭐다? 한마디로 표시입니다. 표시. 표시에 동그라미 치야지. 아, 적었나? 아, 적었으면 안 해. 공부 잘하네. 다시, 표시상 효과사는 뭘 말한다? 의사가 있어도 그거는 표시를 해도 표시. 지금은 몰라서 무슨 말인지 도통. 너 뭐하고 있니? 한다.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5표시 무효 원칙인데, 교재는 76페이지. 뭐라고? 자, 5표시 무효 원칙 찾았어요. 위에서 한 8번째 줄에. 양가로 2번 읽어봐요. 5표시 무효 원칙 한번 읽어봐요. 자, 표시가 잘못되어도 줄 거예요. 다시 뭐가 잘못됐다? 표시가 잘못되어도 어떻게 한다고? 상대방이 진위를 안 경우 줄 거. 진위가 의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표시가 아니고 의사대로 성립한다. 그게 5표시 무효 원칙이야. 다시 뭐라고? 표시가 잘못되어도가 5표시야. 무효니까 어디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5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해가 안 되면 7번 봐요. 여러분 애 2명이 큰애 작은애가 있는데 이 2명은 의사는 PC방 가서 놀기로 방학도 했으니까 합의를 봤어. 애 둘이는. 근데 표시는 뭐라고 해? 엄마한테. 도서관 갔다 올게요. 이 친구들은 표시대로 도서관 가, PC방 가. 그게 5표시 무효 원칙이야. 그거 해라. 예를 들면 더 좋다. 아무리 읽어도 안 돼. 5표시 무효 원칙은 표시가 아니고 뭐라고? 의사대로 성립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2명이 마약을 밀매하기로 자기들은 합의했어. 뭘 사기로 하기로 했다고? 근데 표시를 뭘로 해? 담배를 하나, 설탕을 하나. 하여튼 담배나 설탕. 표시가 아니고 마약. 그게 5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5표시 무효 원칙이 되려면, 자, 그 밑에 줄 거요.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줄 거. 모두 X 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아서 나 줄 거. 그 지문이 나와야 돼.
자, 매도 매수가 뭘 사기로 해서 이미 그래서 계약의 목적물로 X 토지를 삼았다. 이 말은 X 토지에 둘 다 의사 합의가 있다와 같은 말이야. 이게 돼야지 팔고 사는 놈이 X인지 Y인지 서로 의사합치가 안 되면 이 문제 안 됩니다. 다시 5표시무효 원칙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당사자는 이미 의사는 합의가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표시만 잘못 이 말이야. 다시 봐요. 아까 애 2명 어디 간다고? 2명 PC방 가기로 합의했대. 도서명 표시만 다르게 가는 거야. 도서관 갔다 올게요. 그럼 이자들 PC방 가 도서관 가. 그게 5표시무효 원칙이라도 의사대로. 근데 칠판 큰 놈은 도서관 가고 작은 놈은 PC방 가고 의사합의가 안 되면 이 문제 안 된대도. 그래서 5표시무효 원칙을 찾으려면 양자가 의사합의는 있었다. 단지 표시만 잘못했다. 이리 나와야 돼. 문제를 읽고 아니 5표시무효 원칙인가 아닌가 문제 구별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돼야 돼? 의사합치는 2명이 되고 단지 표시만 잘못 이게 돼야 돼.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봐요. 77페이지에 문제를 봐요. 글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봐요. 갑은 을소유 X, 갑은 잘라가 뭐야? 슬래시 을소유 X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잘라. 그러면 갑이 누구야? 임차인 을은 임대인이잖아. 을 소유 주인 소유 X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줄 거 1을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 줄 거. 그러면 을이 주인이잖아. X를 빌려 쓰다가 필요하니까 산다는 거야. 그걸 뭘 사기로 했어? 둘이는 X가 합의됐지 이미 자기가 빌려 쓰던 물건. 근데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표시만 잘못했잖아. 이걸 읽는 순간 뭐야? 서로 2명은 갑과 을은 의사합의가 되었지. 빌려 쓰던 X 거기 나와야 돼. 합의했다, 의사합치가 있다 또는 목적물로 삼았다 이런 지문이 딱 나와야 돼. 그래야 이 문제가 된대도. 문제는 다음에 풀고. 그래서 5표시무효 원칙이 되려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사자는 이미 합의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된다. 거기 키야 키. 자, 그렇게 해서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마지막 5번 밑에서 2번째 줄 결국 법률행위 해석 표준 기준 읽어봐요. 목적 줄 거. 마지막 2번째 줄 사실인 관습 줄 거. 임의법규 줄 것이고 신의성실. 첫 글자 목적의 목. 사실인 관습의 사. 임의법규의 임. 신의성실의 신. 줄 것을 동그라미 목사 임신이야. 누가 임신해서? 순서 어기면 안 돼. 순서니까. 목사 임신 목사가 아니야. 거기서 중요한 건 사실인 관습 저거 거기 관행입니다. 관행. 사실인 관습이 뭐라고? 관행을 말한다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은 가볍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해석이 한 10페이지 그렇게 5장 되었어요. 그 우리 교재가 이걸 줄이는 거 이걸 잘한 거야. 해석이 그렇게 많이도 기출도 안 되는데 되기는 되지만 이 해석을 장황하게 쓰면 그게 해석이야. 미친 잘못된 해석이야. 이렇게 줄여주는 거는 내가 볼 때 가장 잘된 거예요. 옛날 몇 년 전에 공부하신 분 해석 봐요. 5장인데 5장. 자, 넘기시고 이제 의사표시로 가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법률행위보다 의사표시가 더 어렵습니다. 이 의사표시 이해 안 돼요. 오늘 이 비진이 표시만 하고 가는데 이 비진이 표시 안 돼. 죽습니다 이거. 그래서 의사표시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 이 말이야. 아까 여러분 이거 어려웠지. 절대적 상대적 이거 처음 하시는 분 이거
어렵죠, 이거. 그 못지않게 더 어렵습니다. 기대해요. 자, 교재 80페이지. 근데 여러분, 의사표시는 조금만 신경 쓰면, 답이 손보입니다. 답이 손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지만, 외울 거 한 3개만 외우면 바로 답이 손들고 있어요. 그걸 안 외우고 자기 거 안 시키면 돌아버립니다. 이제 봐요. 그럼 의사표시가 뭐였어, 아까? 청락, 성락이 의사표시야. 앞으로 의사표시 나오면 뭘로 바꿔? 청약과 성락으로. 청약이 뭐야? 됐나? 성락은 됐다가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사표시는 칠판 봐요. 의사와 표시로 구성이 돼. 그래서 의사와 중간에 자르면 2개가 의사와 표시가 돼. 그럼 대부분은 이 의사와 표시가 1차입니까? 이꼴 1차지 않습니까? 1차죠? 아니 수강하고 싶다가 대부분은 960에 8 생각이면 표시도 어떻게 960 하잖아. 그리고 하자가 뭐다 이거야. 의사표시할 때 타인이 부당한 간섭했어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위에 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이 의사표시는 정상이야. 유효입니다. 유효야. 그래서 다시 가보자. 아까 여기 봐요. 여러분 요건 이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유효고 여기 잘못되면 뭐야? 무효취소론 되잖아. 그러면 여기 반대가 돼야 돼. 여기 반대가 돼야 되고 일치가 안 돼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있어야 된대도 그럼 밑에 무효 아니면 취소야. 그래서 봐요. 비진입 표시. 자, 여기 이제 요거 공부하는 거야. 비통 작사감. 그럼 봐요. 비진입 표시 원칙이 유효고 예외가 뭐다? 무효잖아. 통정 뭐야? 차고 사기강파. 그래서 아까 착사강 배웠잖아. 착사강. 앞에 뭐 하나 붙이면 제한 능력자. 그 4개가 차고야. 그런 게 취소 사유야. 거기는 다 무효야. 그런데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유효고 예외 무효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봐요. 이 벌써 결론을 내린 거야. 처음에 하면 비진입의 원칙 유효 예외 무효. 통정 무효. 차고 사기 강박 취소. 요거 예로인데도 1박 2일이야. 요걸 먼저 해야 돼. 글자가 작으면 뭐다? 취소. 글자가 길면 무효야. 물론 비진이나 원칙 유효지만 예외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결론을 먼저 너무 빨리 이야기했다. 결론 너무 빨리 이야기하면 재미없는데.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서 처음 해봐. 원래는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야 불일치야? 일치가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재 80페이지 하단에 정상 반대 비정상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법은 여러분 사회질서 위반하는 계약이 많아 할까? 안 하는 게 많아. 첫 계약하는 놈은 여러분 우리 대구 수성구 중에서 몇 명 없습니다. 법은 항상 사회질서 위반, 대부분 위반 아니래도 그렇듯이 대부분은 정상인데 비정상을 적어놓은 거야. 항상 우리 법은 네가티브래 이 말이야. 그래서 의사표시 일치 반대 불일치 하자가 없는데 있는 거 요리 이제 순서가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의사가 있고 표시도 있으면 일치잖아. 그러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는 의사는 없고 표시가 있는 거야? 의사는 있고 표시만 없는 거야? 둘 중에 뭘까?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의사는 없는데 표시가 있는 거야? 의사는 있는데 표시만 없는 거야? 앞뒤. 항상 자기 생각과 반대를 찍어라. 힌트.
D 앞이야. 앞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봐요. 의사의 흠결이라 되어 있잖아. 흠결이 뭐야? 의사가 없다는 거야. 의사 표시 불일치에 가로 열고 의사의 흠결되어 있잖아. 의사는 없으면서 표시만 한 놈이야. 그 말은 어찌 보면 거짓말쟁이지. 저기 우리는 일명 거짓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강 의사가 없는데, 밥 살 의사가 없는데 밥 사겠다 가자. 그거야 그거. 대부분은 밥 살 생각이 있어 없어 정상적으로? 있어서 가자 하잖아 대부분은. 그거 공부 안 한대도 우리는 지금. 그래서 비진입 표시 대표 선수가 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갑은 정려 의사 없이 줄 거. 의사 없죠? 을에게 정려한다고 표시. 정려한다고 하고가 줄 거고 표시야. 적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비진입 표시 복입니다. 다시 비진입 표시는 뭐라고? 의사는 없으면서 표시만 한 놈이야. 근데 7번 봐요. 그러면 자, 요 박스 봐요. 비진이든 통정이든 차고 요 세 친구는 다 뭐가 없는 거야? 의사 없이 표시한 거야. 근데 차이가 뭔가 하면 이 두 가지는 그 사실을 표의자가 누구야? 의사 표시하는 사람이 알고 있다가 적어. 의식적. 자, 의식적 한결 나옵니까? 박스에 의식적 한결이 뭐다? 표의자가 알고 있다. 밑에 무의식적이 뭐야? 모르고 적어. 표의자가. 그래서 7번 봐요. 이 비진이 통정차고는 세 가지 공통은 어디까지야? 의사 없이 표시까지야. 그런데 뭐가 다르다? 7번. 비진이와 통정은 표의자가 알고 차고는 모르고. 여기서 이제 차이야. 차고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의사는 아까 960을 적을 건데 잘못하고 뭐? 690. 모르고 해야 돼. 모르고. 이렇게. 자, 여러분이 100만원 적을 걸 잘 모르고 동그라미 하나 더 해고 1000만으로 청약이나 성능했다. 그게 뭐라고? 차고입니다. 자, 그러면 표의자가 몰라야 된다가 뭐라고? 차고가. 알면 뭐라고? 비진 아니면 통정인데 뭐가 차이야? 통정이 뭐야? 짜고가 있어야 통정이야. 거기 빠지면 비진이야. 그럼 통정과 비진은 뭐가 있고 없고? 짜고가 다른 말로 통정입니다. 통정이 있으면 통정, 없으면 비진입니다. 그 한 끗 차이야. 그럼 통정은 어떤 글자 찾아야 돼? 짜고 찾아야 돼. 왜? 비진까지는 똑같으니까. 짜고가 없고 표의자 알고 하면 비진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비진이 통정 차고 구별돼요? 야, 이게 구별된다고? 질문합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 없이 사직서 제출했다. 비진이야 아니야? 비진이 맞죠? 짜고 말이 없잖아. 사립대 조교수가 무리를 일으켜서 무리 성희롱이 있잖아. 이제 그 자기가 무리를 일으켜도 뭐 사직 제출해도 설마 받겠나 재단책에서 내가 어떤 놈인데 사직 의사 없으면서 사직 제출했어. 비진이 아니야? 비진입니다. 근로자도 비진이고 사립대 조교수가 무리를 일으켜서 설마 재단 측에서 학교 측에서 내가 사직 제출해도 받겠나? 잡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종업원이 사장에게 신임 정도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직 의사 없이 사직 제출. 여기다 뭐라고? 비진입니다. 그럼 비진이는 통정과 뭐가 다른가 하면 요걸 꼭 기억해야 돼. 비진이는 표의자와 상대방 중에서 누가 나쁜 놈? 요 놈만 나쁜 놈이야. 통정은 누구도 나빠. 왜? 짰으니까. 둘 다 나쁜 놈이야. 그게 통정입니다.
비진이는 누구만 나쁜 놈? 표의자입니다. 통정은 둘 다 나빠. 그러면 이제 봐요. 칠판. 그럼 비진은 어떻게 해야 돼? 표의자만 나쁜 놈이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유효가 돼야 돼. 표시대로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갑이란 놈이 밥을 살 의사 없이 사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은 표시대로 유효니까 사야 돼. 아까 근로자가 사직 제출했다. 사립 종기 사직 제출했다. 원칙이 뭐야? 표시대로 유효니까 사표됩니다. 민법 재미있어요? 의사는 재미없는데 표시를 예했다. 그게 비진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통정이 되려면 쉬는 시간에 저하고 짜고 뭐 재미없어도 재미있다고 하세요 하게 되면 통정이 돼. 짜야 돼 나하고.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돼? 자, 민법 재미있어요 물었는데 이 표의자는 수강생은 의사는 재미없는데 표시를 예했어. 표의자가 모르고 했어. 왜? 졸다가. 그게 착오입니다. 민법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강의실 내에 있어요. 여기까지 개념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비진임하고 갑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럼 비진이는 누구만 나쁘다고? 표의자만 나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말한 대로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표시대로. 그래서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상대방이라는 놈이, 이 상대방입니다. 표의자가 의사합의했다는 사실을 아기가 뭐라고? 나가 또는 여알 알 수 있을 때는 뭐다? 무효가 돼요. 아까 봐요. 상대방과 짜면 통정이지. 그럼 상대방 알아 몰라? 통정을 알잖아. 그래서 바로 무효가 되듯이 비진이는 표의자만 나쁘지만 누가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도 표의자에게 의사없다는 걸 알았다면 상대방 보호할 필요 없어. 그래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그 무효는 누구한테 당하지 못한다고? 선의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 소유권 가져가요. 이걸 아까 무슨 무효라 불렀어? 상대적. 요 무효도 상대적. 요 취소도 상대적. 다 상대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비통착사강에 나오는 무효든 취소든 다 뭐라고? 상대적 무효고 상대적 취소. 그럼 누가 보호돼? 선의 제3자가 가져간다 했잖아.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진의 표시를 더 설명할 건데, 자, 요 케이스를 꼭 정리해놔야 돼. 요거 이해 안 됩니다. 요거 이해 안 된다 하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요걸 꼭 적어서 식당에 보고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그래야 비진이가 돼요. 아니면 비진 안 돼요. 지금 이런 비통착사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비진이야. 자, 다시 설명합니다. 7번 봐요. 비진이는 원칙이 뭐라고 할까? 유죄했잖아.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뭐라고? 무효했잖아. 그 무효는 누구한테 해당하지 못해? 그래서 이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가져가 못 가져가? 여기까지는 했잖아. 이걸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땡이야. 저걸 계속 되씹고 외우고 쓰고 써봐. 비진의 표시 원칙 유효. 이외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까지 적어봐. 그걸 안 적고 눈으로 쓰기 읽는다. 들을 때는 이해돼. 왜? 들으니까. 쓰면 글자가 진도가 안 나가면 쓰면 모르는 내용을 쓴다는 거는 여러분 영어 쓰는 거랑 똑같아. 시간도 많이 가고 효과도 없어요. 하지만 7번 그러면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거 지우고 봐요. 7번 봐요. 인생을 살면서 봐요. 갑이란 사람이 표의자인데 을이란 상대방이 있어. 갑이 비진이 있어. 자, 요 관계가 뭔가 하면 갑이 지금 5수를 해. 중개사. 몇 수? 을은
4년 동안 업을 하고 있어. 벌써 합격하고. 학원에서 만나서 친했어. 학원 만나서 친하면 안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 친해야지. 학원 다닐 때 친하면 안 돼요. 불합격 가는 지름길이다. 적당히 친해요. 공부할 때 친해야지. 야, 오늘 그래. 가자. 오늘 하루 째끼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항상 내일부터요. 바로 열심히 해라. 바로 책 잡아야 돼. 뭐 1월달부터 하자. 1월달 벌써 4일이다 오늘. 오지도 않는다. 자 봐요. 이 갑이라는 놈이 밥을 살 의사가 없는데 하도 어디다 묵으니까 사겠다고 표시, 비즈니스. 갑이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은 업을 벌써 4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2명 만나면 누가 밥을 사요 평소에? 업하는 어리 사지. 근데 우리 갑이 오늘 또 미안해가지고 밥 살 의사가 있어 없어? 없는데 사겠다고 표시. 이게 뭐라고? 비즈니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은 표시대로 유효니까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됩니다. 산다. 밥 산다. 원칙 유효. 사야 돼. 그래서 비즈니스는 표의자가 나쁜 놈이잖아. 보통은 밥을 사고 싶어서 산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빈말이 대부분 뭐라고? 비즈니야. 항상 전화하면 밥 한 끼 해야지. 비즈니 표시. 어째야 진이야. 오늘 가자. 약속 잡자. 이래야 진이야. 커피 한잔 해야지. 내가 볼 때 비즈니야. 자 봐요. 이랬을 적에 원칙은 유효니까 이놈이 의사가 없이 해도 책임져야 돼. 그게 상대방 보호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봐요. 이 상대방이 갑은 여러분 오수하면 밥 살 돈이 있겠나? 있겠지만 어렵잖아. 아내 눈치 보고 날마다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분 거짓말한 수표를 무슨 수표로 부르나? 난수표로 부르나? 공수표. 또 공수표 날리는 거야. 그걸 상대방이 알까 뭘까? 며칠 전에 만나도 또 상대방 계약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표의자에게 뭐가 없다는 걸 진위 없이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가 이제 한자로 뭐라고? 악입니다. 악이. 앞으로 악이가 뭐라고? 알았다. 반대가 뭐야? 선의. 선의는 몰랐다가 알지 못했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오알이야. 오알.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이 알 수 있었을 때를 글자를 몰라요. 요 글자가 해석이 어려워. 알 수 있었을 때 이 말은 알지 못했지만 왜? 과실로 이 말이야. 알지 못했다가 뭐야? 선이야. 왜 몰랐어? 과실이 뭐야? 부주의로.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 과실로 알지 못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과실이 있다고 불러. 이게 같은 말이야 이게. 요 글자 해석도 안 된다. 그럼 뭐가 돼? 무효입니다. 자, 이래 무효가 돼. 무효면 사, 안 사? 안 삽니다. 안 산다, 저거. 안 산다. 안 사도 되는 거야. 무효니까. 자, 원칙은 유효입니다. 예외하라고 할 수 없다면 무효야. 그런데, 이제 봐요. 자, 유효가 되고 무효가 되잖아, 무효. 그 무효, 악이 또는 유과실이면, 이제 이걸 이제 한마디로 유과실로 불러. 요 글자를 꼭 10번 적어 집에 가서 알 수 있었을 때, 과실로 알지 못한 때. 그게 유과실이야. 이 유과실 속에는 알지 못했다는 선의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야. 그럼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러면 요거 반대가 뭐가 돼? 이제 봐요. 이 반대가 뭐가 돼야 돼? 악의 반대가 뭐야? 오할 반대는 엔드. 유과실 반대는 과실 없다, 무과실. 그래야 유효가 된다고 반대 해석까지 적어놓은 거예요.
요것도 이해 안 되고 오늘 여기까지만 잡아요. 자, 그럼 봐요. 원칙은 유효니까 밥을 산다. 예외 요놈이 상대방이 알았다면 공수비라는 사실을 안 사도 된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하는 것은 무효지. 위에 있는 유효가 아니야. 이것도 헷갈려. 무효이지만 무효는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무효가 되면 요놈이 밥을 사야 돼? 안 사도 돼? 안 사도 되지. 그런데 이 상대방이 친구 병을 데리고 온 거야. 제3자를. 제3자가 누구라고? 이런 사실을 알아 몰라? 몰라가 선이야. 그럼 비록 을이 알아서 사주지는 않겠지만 이 제3자에게는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인간적으로. 그게 유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3자가 소유권 가져간다 이 말이야. 매매했다면. 여기 선의의 제3자에게 친구가 나타나면 그자에게는 비록 을에게는 돈 안 사주더라도 돈 안 쓰더라도 병에게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사 아니야? 거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스토리텔링을 해놔야 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 이제 비전이가 뭐 어쩌고 뭐 들어가야 돼. 요걸 먼저 숙지해야 돼. 요거 집에 가서 10번 적어 안 되는 사람 안 되면 3월달에 됩니다. 이제. 10번 적고도 안 되면 3월달 가면 돼. 10번 안 적고 안 되면 3월달 가도 안 돼. 다시 비전이 했기 때문에 상대방 보고 사야 된다. 상대방이 알아 걸 알 수 있다면 안 사도 되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는 친구를 초대했다면 친구에게는 밥 한 그릇 사줘야지. 그래 됩니다. 거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야. 요걸 딱 재가지고 여기에 딱 정목을 시켜요. 자,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된다면 칠판 봐요.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는 거야. 갑이 비진이 하고 등기 넘겨서 상대방에게. 요놈은 다시 넘겨서 배. 그 1, 2, 3 있잖아. 원칙은 유효니까 을이 소유권 먹습니다. 먹잖아. 그 다음 자는 여러분 병은 선악불문이야. 아까 여기서 봐요. 제가 자꾸 강조한 게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 유효라면 그 다음 자는 뭐야? 선악불문이야. 이거는 설명 안 했던 건데 당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봐요.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가실이면 취득하지 못한다가 여기까지 무효야. 하지만 무효는 누구를 보여야 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병이 선의라면 소유권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가져가고 악의는 안 돼. 이걸 우리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라 불러. 이 병이란 놈이 악의인 경우는 보호가 안 돼. 선의가 돼야 돼.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개입이 돼야 돼. 이런 걸 알고 왔다면 보호해줄 필요 없지. 악의는 안 되고 선의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또는 아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 똑같은 거예요. 다 아까 이 상대적이라 했잖아.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케이스 오늘 꼭 집에 가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통정은 쉽습니다. 비전이보다. 비전이 좀 설명할 게 있지만 그거는 3월달에 이어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을 다음 주까지 2번 해온다. 2번. 동영상 어디 가서 들으면 된다? 유튜브에 술술 공인중개사 쳐봐요. 그러면 누구나 오픈되게 하게 해놨어요. 예, 수고했습니다.